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이 굉장한 지금 혼란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11월 2일 날 있었던 장외 집회, 이거 이제 윤석열 탄핵의 빌드업이다. 그리고 방탄을 위한 집회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탄핵 빌드업 하는데 매몰차게 지금 몰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면 충돌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면에서 이제 오늘 매우 중요한,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의 지금 예산안, 지금 시정연설이 있게 되고, 그리고요, 민당에서는 이재명이가 결국 골수 좌파들의 희망상, 금투세를 도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 일종의 이제 감세 조치다. 이게 이제 개딸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요거를 지도부에 맡겼어요. 예, 맡겼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검찰이 난리가 났네요. 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창수 지검청장을 아무런 이유 없이 명분은 김여사 불기소 처분했다 이거죠. 요거를 이유로 해서 지금 탄핵 처리를 하겠다. 28일 날 탄핵을 한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검찰의 반란을 제어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이원적 접근법을 쓰고 있어요. 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번에는 안 한다. 완전히 포기했다기보다도 이번에는 안 한다. 이런 지금 작전으로 내세우고 있고, 대신에 이창수를 지금 탄핵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왜? 이창수 중앙지검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다 다뤄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사법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 빨갱이식 사법투쟁에 나선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일보에 이제 박성민 정치 컨설팅, 이 컨설턴트죠. 이 박성민 칼럼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지금 곱씹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한동훈이는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을 좀 포기하라. 그리고 윤 대통령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거리 두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이 칼럼을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조중동의 경우에도 윤 대통령의 지금 이 압박으로서 여론을 갖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조선일보의 경우에는요, 일종의 반윤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인터뷰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민심의 상당 부분이기도 물론 해요. 왜? 어쨌든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지만은 여론조사에 나오는 걸 보면은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그런, 즉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돌을 맞더라도 그냥 간다. 여기에서 그냥 간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최고 지금 역정된 것은 4대 개혁에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요, 제일 어려운 숙제를 풀어갖고 여론을 좀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왜냐, 역대 어느 정부도 4대 개혁 중에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이거를 동시에 지금 걸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당에서 반발하다 보니까 여론이 돌아선 거죠. 그래서 여론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4대, 지금 이 악이, 씨앗이 역대 정부에서 내려온 게 대통령들이 여론에만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요거 개혁한 거 아니냐. 그래서 돌을 맞더라도 4대 개혁은 그대로 고한다. 이게 이제 여론, 우리 국민들의 인식하고 대통령의 정책 추진 의지, 목표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이거를 따라와 주지 않는데 대통령은 4대 개혁을 고하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괴리 현상이 심해져서 요 심해진 괴리 현상을 가지고 한동훈이 이거 봐라. 이거 여권의 공멸 위기가 온다. 예,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요렇게 지금 쐐기를 받고 있는, 공격의 칼을 지금 겨누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우선요,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3가지가 되겠네요. 우선요, 금투세. 야, 음흉한, 아주 교활한 인간이에요. 아니, 금투세를 도입하지 못하면, 금투세가 뭐예요? 세금이잖아요. 세금은 뭡니까? 경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풀면서 금투세 도입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지금 도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경제 논리의 가장 한 복판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런 그 주식시장의 특성을 볼 때,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개미가 1,500만 정도 된다. 그래서 금투세 도입은 1,500만 개미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그 민주당에서 이게 2020년도에 도입하기로 문재인이가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판이할 뿐만 아니라 그냥 솔직하죠. 이럴 때 이제 이재명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개미들 지지 없이 내가 어떻게 대권을 잡느냐? 민주당이 어떻게 대권을 장악하느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정무적 판단이 거기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 금투세 도입은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이거를 유보가 아니고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의총에서조차도 싸움질이 나가지고, 예, 개딸파하고 비개딸파하고 싸움질이 나가지고 결론을 못 내리니까, 왜? 지금 이제 금투세 정책상이잖아요. 이거를 누가요? 진성준이가 끝까지 반대했지 않습니까? 금투세는 그대로 고하고 가야 돼. 이게 진성준이의 입장이거든요. 왜? 진성준은 대권 후보가 아니잖아요. 개딸들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하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진성 좌파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거야. 이 논리였었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그러니까 바라보는 면이 달라요. 진성준이는 개딸들만 바라보면서 강해.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 이재명이는 대선을 바라보고, 대선에서는 중도층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개딸들은 어차피 이재명 있잖아요. 내 편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탈이 안 된다고 이재명이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개미들 1,500만, 1,300만이 떠나면 나는 앞길이 없어. 이러니까 이거는 유예하자. 일부 보완도 하지만 보완 시행보다는 아예 좀 시기를 늦추자. 유예.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정부 여당에서는 일찌감치 이거는 안 돼. 그게 문재인이가 잘못 도입한 거야. 딱 폐기 조치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한동훈이도 폐기하기로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반응을 떠보는 입장이 나온 겁니다. 정성우라는 인간이 중간에 그랬잖아요. 이 금투세 내가 보기에는 유예시키면은 혼란이 더 커. 요거는 아예 폐지시키는 게 나아. 이게 이제 한 2, 3주 전에 나왔어요. 저도 그 입장을 갖다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이게 정성우가 말하자면 여론의 풍향과 여론 조정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반응을 떠본 겁니다. 이재명은 어차피 폐지 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섰으니까. 자, 그러니까 유예. 제일 처음에는 폐지로 갔다가, 개딸들 반발 심하니까, 조건부 유예로 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선 패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폐지. 이재명은 왔다 가다가 정성으로 내서서 분위기를 파악해보니까 이거 가면 아니 되는 길이야. 그래서 이제 폐지로 오늘에서야 내놨어요. 근데 오늘 폐지하면서도 뭘 비판하고 있느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을 비판하고 있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법률적으로 주가 조작 혐의가 없다. 불기소 처분이 끝난 거예요. 레드팀까지 구성해서 중앙지검에서 철저하게 법리 판단해가지고 이게 없다. 첫째로는요, 시세 조정할 여건도 없었고, 시세 조정할 의사도 없었고, 그 다음에는 능력도 없었다. 자, 그런 다양한 또 증거를 전부 제시한 바 있어요. 예, 대서까지는. 그래서 불기소 처분 레드팀까지 구성했는데 이 금투세를 이제 폐지해야 된다. 이 주장의 하나로 이런 주가 조작 세력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금투세 도입하면 되겠어? 불공정한 거지. 이런 논리를 도입하고 있어요. 야, 이게 그러니까 기승전 무조건적 김건희 여사의 악마야만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여기에 또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 위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 파병하는 거 윤석열 정부가 비판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만 비판합니까? 전 세계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거든요. 러시아 침략 전쟁은 유엔 헌정에 반하는 이게 그 무력 침략 행위, 규탄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반격 차원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고 이런 반격 전쟁을 그러니까 방어 전쟁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참이라기보다도 간접적으로 무기 지원을 방어용 무기의 중심이 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고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여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갖다가 거기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겁니까? 역대 어느 정부든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주식시장의 이 디스카운트는 전례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책, 우크라이나 이런 그 지원 때문에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태생이 지정학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요. 북한으로부터 오는 아주 전례적인 관행적인
현실적인 역사적으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 하나는 우크라이나 파병을 여기에다 빗대서 비판하고 있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법률적으로 무죄가 딱 죄가 하나도 안 된다, 이 불송치 결정한 거 혐의 없음 된 거를 갖다가 어거지로 붙이는 이 이재명이, 그러니까 엊그제 이런 지금 어거지 주장으로 내부 반발을 무너뜨릴, 제어하려고 하는 요 이재명의 꼼수, 이런 우리가 이재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판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11월 2일 규탄은 대회를 간다는 게 일찍이 규정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 2일 날 규탄 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 기승전 탄핵 빌드업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야말로 정부 투쟁의 수위가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을 때 이 금투세를 폐지한다. 그러면은 개딸들에 미치는 영향도 작을 거 아니에요. 왜? 모두가 이 기승전 탄핵, 기승전 하야, 이걸로 집중돼 있으니까 여론의 포인트가 금투세에 집중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이밍적으로는 이런 기회를 노렸다.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하고 음흉한 인간이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회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비상연석회의하고 당 차원에서 완전히 총동원령을 내렸고, 그런데 2만 명에도 지금 달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그 책임놀이, 야 이거 이재명이 등 돌리고 있잖아 국민들이, 요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30만 명으로, 처음에는 10만, 두 번째는 20만, 그 다음에는 30만 계속 부풀렸잖아요. 부풀린 것 자체가 망신스러운 거예요. 요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성격은 거짓말 세력, 가짜 세력, 조작 세력, 요것이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그 집회 현장에서도 이제 당연히 이재명이는 구속하라, 이런 또 지금 험악한, 이재명 입장에서는 험악한 거죠. 이재명이 당연히 구속해야죠. 모든 방송에서 다 구속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주진우도 공직선거법 이제 1심 요거에서도 구속이 가능하다, 그런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망신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예.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번 11월 2일 규탄대회가 국민의 그야말로 민생 경제를 파탄시키는 큰 원인. 예, 왜냐하면 전국을 불안하니까 민생 경제가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도 그런 국가적인 현재, 지금 이제 민생 경제를 살려는 방국에 민생 경제를 말하자면 파괴시키는 전국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규탄 집회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실패, 동원수에서도 실패, 그리고 현장에서 이재명이 구속하라고 하는 우리 이제 국민들의 이 원성이 폭발이 됐다라는 점에서도 실패,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실패하다 보니까 이 탄핵, 이런 건 이제 우리는 접겠다, 그리고 오로지 개헌에만 집중했다, 이렇게 꼼수쓰는 작전의 후퇴를 지금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탄핵을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포기하는 척 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탄핵은 지금 이 조국은요, 탄핵 소추안을 지금 곧 발표한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반복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느닷없이 아까 이제 금투세 폐지 문제를 가지고 주가 조작과 우크라이나 북한 파병을 우리가 비판하는 거, 이런 것까지 원용을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걸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지금 이제 제야에서, 그리고 이제 군소 정당들이 주장하는 탄핵 열차에 이재명이는 언제든지 올라탈 수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은요,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요, 4대 개혁은 끝까지 고수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그야말로 그 당시에 이제 어려웠던 이 경기가 지금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런 거시경제의 개선이 그야말로 안방 구석까지 아직은 도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 도달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생 회복 속도는 조금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4대 개혁은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서 반드시 해 나가겠다.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라고 하는 미중의 도전, 요거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요것을 우리 안보 위협이다. 그래서 이 대북 핵 억지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한덕수 총리의 요 오늘 연설 대독 내용 한번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저도 별도로 차후에 지금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검찰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지금 검찰은 말이죠. 지금 이제 느닷없이 그야말로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 그래서 28일 날 본회의에 올리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 얘기는요, 지금 이미 3명이 지금 결혼 상태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탄핵을 걸어놔? 그럼 이게 이제 무한정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공석 사태를 계속 더 가지고 이재명과 문재인, 김정숙 이런 인간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를 갖다가 최대한도 지연시키겠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 사실상은요, 검찰을 형량하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뭡니까? 이 검찰을 갖다가 중수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소청으로 둘로 나누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을 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을 사실상 깨기 위한 사전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창수 지검장의 탄핵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찰 여러분들께서요, 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왜 28일 날 탄핵을 하겠다는데 지금부터 바람을 잡겠습니까? 반응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여론을 보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을, 우리 이제 심우정 총장 탄핵을 못하는 것도 심우정 총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조계 안팎의 그런 신망, 신뢰 때문에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인 것처럼 역풍 이제는 검사의 반란, 문재인 때 검사 여러분들 반란 잘했잖아요. 반 추미애 반란, 반 문재인 반란. 이제는요, 초점을 이재명 쪽으로 옮겨서 반 이재명 반란의 검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검찰을 지켜라. 그래야만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도 여러분을 성원하고 지지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대적으로요, 검찰 내부방을 통해서 절대로 윤석열 정부 5년 안에 못 물어뜯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이 사기꾼들, 범죄꾼들 요것들에 맞서 싸우기를 제가 강력히 호소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경호 같은 경우는 범죄 방탄 카르텔이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집회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박찬대는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 하야 탄핵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책임한 이번 시정연설 나오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우리 여당은 집회를,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시정연설 불참을 쟁점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무책임한 불통령, 불소통, 소통이 않는 거, 그 칼을 내려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지금 키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국은요, 17개의 탄핵 사유를 정리 중에 있고, 그리고 민당도 동참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박성민 컨설턴트의 문화일보 정례 칼럼 중에 하나인데요. 유난 갈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1인자, 여권에서 1, 2인자가 지금 갈등면에 있는데 이게 전면적하면 모두 패배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인적 쇄신으로 국정기조와 태도를 전환하라. 그리고 한동훈이는 성급한 차별화를 적고 보수 통합에 집중해라. 이러한 결론적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 둘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마치 이제 핵전쟁으로 가는 것처럼 서로가 지금 전면적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결국은 상호 확증 파괴로 가는 거 아니냐, 서로가. 그러면 여권 전체의 공멸로 간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전력이 압도적이라 하더라도 한동훈이는 이기지는 못해도 같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비례 억지 전략으로 맞설 수 있다. 따라서 승자가 없는 게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특히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요. 그레이엄 앨리슨이 얘기하고 있는 투키디스의 함정. 요걸로 이런 투키디스의 함정으로 불리는 전쟁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간 패권 경쟁으로 전쟁이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 자국의 이익과 과도한 공포, 자존심 때문에 강대국 간에도 이 패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신흥 세력의 초조감도
중요한 전쟁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한동훈의 성급한 차별화, 이게 이제 신흥국에 해당되는 거죠. 이 초조감. 이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질 때 윤 대통령을 때려야 돼. 이런 기회 이제는 안 와. 이런 성급한 차별화가 바로 이 투키디스의 함정과 같은 전쟁 상태로 빠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성민 컨설턴트가요, 지난 9월 5일자 쓴 칼럼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대통령과 성급한 차별화할 경우에는 대권 등반길에서 조기 실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글을 지난 9월 5일날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5일날 쓴 칼럼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을 때리고 있는데 둘 사이의 선택지들이 그래도 제법 그 당시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박성민 컨설턴트가 내놓은 선택지, 윤 대통령한테는 첫 번째가 한동훈의 고립과 붕괴, 두 번째가 수평적 당정관계의 수용, 세 번째가 당과 거리두기, 네 번째가 야당과의 직접 대화, 이런 주도적 선택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 당시 가능성이라고 하는 제일 가능성 큰 것은 한동훈이의 고립과 붕괴 시도였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은 당과 거리를 두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당과 직접 대화해서 한동훈이를 아웃시켜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가 수평적 당정관계.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 수평적 당정관계고 제일 쉬운 것이 한동훈을 고립시키는 거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당시 이제 9월 달에 이 한동훈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었느냐? 윤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도 하고 혁신도 하는 거. 두 번째는 관계 회복은 안 되지만 혁신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 회복은 하지만 혁신은 실패하는 거. 이건 이제 반대적이요. 네 번째가 관계 회복과 혁신 모두 실패하는 것. 이렇게 됐는데, 자, 그래서 당 혁신을 통한 차별화가 가장 좋았겠지만은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 없이 당 혁신에 성공하기는 어렵다. 이거 뭐 당연히 이게 딜레마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9월 달에 상황에서 이 박성민 컨설턴트가 선택지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둘 다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윤 대통령의 현실적 선택지는 그럼 뭐냐? 당과 거리두기 뿐이고, 한동훈이는 뭐냐? 선택지가 관계 회복은 안 되지만은 당 혁신은 성공시키겠다는 것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결국 전쟁을 피할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대통령 한동훈 체제의 붕괴 시도를 포기하라. 그리고 한동훈이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압박을 자제하면서 당을 통합시키고 혁신하는데 박차를 가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권력 투쟁의 이제 속성을 본다면, 지금 권력 투쟁의 속성을 본다면은요, 기본적으로 임기 반환점도 돌기 전에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차별화를 시도한 경우가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야당이 더군다나 국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시도하면 정권 레임 등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권력의 속성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재명이 하는 거 봐라. 탄핵 빌드업을 벌이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가 김여사 특검 그리고 특별감찰관 이슈로 대통령의 항복을 요구하면 대통령은 상호 확증 파괴로 가더라도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너 죽고 나도 죽자 이거예요. 쉽게 해서 대통령도 이렇게까지 압박하면 갈 대책이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난 지난번 회동에서 21일 날 말이죠. 여당 의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김여사 특검법을 막았는데 앞으로 상황이 악화하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선전포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우리 의원들이 야당과 같은 입장에 선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서로가 전쟁 선언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별화,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핵심인데,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총선 참패는 윤 대통령과 친윤 책임이 크다. 그래서 책임은 큰데 책임감이 없고, 그래서 윤 대통령과 친윤은 그런 점에서 무책임하고 당의 위기, 정권의 위기를 넘어서 보수 계면의 위기 앞에서도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은 그야말로 이제 정권 교체를 지지했던 유권자, 여당 지지층을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예. 더 이상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현재 정부 위기의 책임은 덜 하다 해도, 책임은 덜 하다 해도 위기 극복을 위한 책임감의 요구는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보다도 더 크게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동훈의 윤 대통령 차별화 불가피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대통령이 차별화 공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국정조율의 30% 이상이 유지된다는 조건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셋 다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이는 지금 이 특별감찰관 김여사 특검, 최장병 특검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을 압박하지만은 여당 대표가 야당 공세에 동조했을 때 지지층이 배신자로 규정하고 등을 돌렸던 역사적 교훈을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취할 가장 좋은 선택지는 전략 순위를 차별화보다는 당의 혁신 그리고 보수통합 우선으로 이동하는 게 맞다.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어느 정도 이미 성공했다. 그래서 지금은 부족한 세력으로 무리하게 전선을 덮일 때가 아니라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을 갖다가 우군으로 만들 때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를 선택지에 따라서 비교해보면 최선은 뭐냐? 수평적 단정관계를 이루는 거. 차선은 대통령은 당 장악을 포기하고 한 대표는 대통령을 압박하지 않는 것. 세 번째, 차악은 지금처럼 서로를 위협하며 대치하는 것. 네 번째, 최악은 친한이 야당과 손잡고 특검이든 특별관찰이든 통과시키는 것인데 수평적 당정관계 가능성은 지금은 제로. 네 번째 최악의 경우에는 이거는 보수 개멸. 세 번째 차악인 서로를 위협하며 대치하는 것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공멸이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는 뭐밖에 없느냐? 대통령은 당 장악을 포기하고 한 대표는 대통령을 압박하지 않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인적 쇄신, 국정기조, 태도, 메시지 전환을 선언하고 김여사 이슈를 정리해야 한다. 요게 이제 오늘 나온 지금 한동훈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지금 이 박성민 컨설턴트의 주장과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한동훈이는 차별화라는 공세는 공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수통합과 혁신에 집중해라. 확전이냐 자제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확전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 박성민 컨설턴트의 요 칼럼이 말이죠. 10월 29일자 칼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 한동훈이가 내놓은 메시지, 지금 이제 박성민 컨설턴트의 이 해법 중에 한 부분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한번 의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상당히 객관적인 칼럼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건 문화일보에 나와 있는 정례 칼럼 중에 하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